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뮤지컬 알렐루야를 선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특별한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형 교회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굿TV가 신학생,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모바일 성경 선물 이벤트 우수자를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소명교회가 국악과 판소리가 함께한 새가족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역사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흔적은 서울 시내 곳곳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러한 역사 현장을 대중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조형물이 우두커니 있습니다. 1970년 당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쳤던 고 전태일 씨의 반신부조상입니다. 이곳은 크리스천 청년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장소입니다. 추모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기도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마련한 한국기독교 역사순례 코스 중 일부입니다. 해당 코스는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를 무심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다니는데 이번 순례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4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NCCK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의 역사 현장을 대중들에게 공유하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근대화 민족의 그 독립과 또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역사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 코스입니다. 이번 3차 답사에서는 참여자들이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발해 경동교회까지 총 14곳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역사 현장을 관찰하며 홍승표 연구이사에게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894년 설립된 종로 5가의 연동교회도 방문했습니다. 홍 이사는 고 전태일 씨에게 영향을 받은 기독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했다고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회관에 대해서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기독교인들의 집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NCCK는 이번 기독교 역사순례 참석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새로운 답사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순례 및 답사 코스의 전국적 확대와 매뉴얼 개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며 뮤지컬 알렐루야를 선보였습니다. 무려 450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대규모 공연인데요. 5살 아이부터 91살의 권사까지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5세) 아이부터 91세 권사까지 450명의 성도가 참여해 만든 뮤지컬 알렐루야. 이영훈 담임 목사와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감동을 한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65년 동안을 하루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남은 여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제사를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뮤지컬 알렐루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며 제작된 초대형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11개 찬양대와 목사, 권사, 초등부, 장년부가 연합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450명의 성도들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 준비해왔습니다. 65주년을 기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각 부서
또 연합 찬양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곡을 연주하게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단결해서 부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를 아주 큰 의미로 삼고 싶습니다. 뮤지컬 알렐루야는 45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연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크게 4부분으로 구성돼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뀐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과 거듭난 이들의 간증이 노래로 이어집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관람을 해서 큰 감명을 받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그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뮤지컬 알렐루야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날 뮤지컬을 비롯해 목사 중창단, 유치부, 마포대교구 워십팀이 신명나게 무대를 꾸며 전 세대가 함께 즐겼습니다. 엄마가 작년과 워시팀 나오는 거 보러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뮤지컬 하는 게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알렐루야. 굿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뮤지컬 알렐루야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특별한 사역에 뛰어드는 작은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선교형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선교형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특별한 사역에 대해 서로 나누며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부터 각종 요리까지 한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이 하나둘 무언가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마련한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회,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수화식당을 운영하는 교회 등 새로운 유형의 선교형 교회를 접해보는 목회사역 박람회입니다. 총회는 29일부터 3일간 환대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형 교회란 영국에서 시작된 지역 친화적인 교회 개척 운동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며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선교 형식의 목회를 뜻합니다. 통합총회는 새로 시작하는 한국의 작은 개척교회들이 선교형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선교형 교회 공모전과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선교형 교회 연구에 함께해온 성석환 장신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선교형 교회들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에서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그 나름대로의 지역 친화적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훨씬 더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가자들은 이날 책방, 난민과 이주민, 카페와 갤러리 등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 각 사역의 강점과 그동안 느낀 한계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남편과 이별한 여성 성도들의 경제 자립을 돕고 있다는 한 사역자는 현재 사역을 점검해보고 더 발전시키고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최현식 아시아미래연구소장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각자의 시대적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것 안에서 반드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시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유니크한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 구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변화를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이순창 총회장은 세상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 실현의 장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교회 내부에 집중하던 목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굿TV가 앞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모바일 성경 선물 이벤트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3개월간 진행된 이벤트에 무려 3,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굿TV는 이용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성경 읽기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굿TV는 올해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비전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더 많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진행한 성경 선물 이벤트는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 선물 이벤트는 굿TV가 자체 개발한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굿TV는 우수 공유자를 초청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 3,000명의 참가자 중 상위 8명에 속하는 수상자들은 국내외에 복음을 세우려는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앱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라는 소명을 품고 이겨냈다며 이 일에 동참해준 이용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이들 역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좀 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운받은 분은 그 속에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참된 그 예수님 길로 가길 원한다. 주변 지인 1,510명에게 성경을 선물하며 1위를 차지한 강성구 목사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수여받은 장학금을 다시 굿TV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용한 앱을 주신 그 제작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전하는 일에 런칭할 수 있는 앱을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굿TV가 개발한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개역개정, 공동번역 등 총 6종의 한글 성경과 2종의 영어 성경 등 8종의 번역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에 육박하고 주간 사용자도 130만 명 선을 이어가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성경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올해 리뉴얼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iOS의 사용성을 크게 개선했고 기존 남성 목소리에 여성 목소리를 추가해 성경 66권의 음원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앱 리뉴얼에 기여한 굿TV 심영철 운영이사는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번역 성경 찬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자원한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게 됐고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 복음 전도용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를 마무리한 굿TV는 100회 이상 공유자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번역 성경 앱의 녹음과 SNS를 활용한 간편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정읍 소명교회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와 새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하늘빛 문화선교회와 익산 천광교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천광교회 워십팀의 공연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창 조통달 장로의 국악찬양, 흥부가 등 색다르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참여한 새가족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 열정을 품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처럼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뭔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싶어서 마침 하늘빛 선교, 문화선교, 명창 조통달 장로님, 그 일행 국악, 찬양, 워십 그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새가족 성도는 많은 은혜와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타올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1일 새벽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는 2단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다 북한이 2차 발사 예고를 한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엔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가 모발령으로 정정되면서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모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합동참모본부는 서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분석 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31일 시찰 내용을 토대로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다만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 도면대로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을 앞둔 31일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1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며 2020년 2월 23일 이후 3년 4개월 가까이 이어온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낼 수가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1일 0시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 엔데믹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25일 발사된 누리호에 실렸던 위성 도요새 4기 가운데 3호 다솔이 우주로 보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도요새 3호가 사출관 문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아 우주로 보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큐브 위성이 통상 신호를 수신하고 교신하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로 보는 만큼 지속해 송수신 문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지도자가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30일 이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초청될 예정이며 브라질, 중국 등 전쟁 이후 러시아에 우호적이었거나 중립적이었던 국가들도 초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남미국가연합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30일 브라질에서 개최했습니다. 남미 12개국 정상회의에는 페루를 제외한 11개국 정부 수반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남미 12개 국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달러를 대신할 지역공통화폐 도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이 제기되는 등 본격적인 지역경제 통합 모색에 나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회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이념을 넘어선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회원국 튀르키예가 나토 회의에 불참합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고 핀란드는 지난달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 헝가리가 가입 비준안 처리를 미루면서 아직 합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튀르키예 대선 당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건물에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상징하는 깃발이 투사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PKK는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이자 자국 안보 최대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는 무장단체입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30일 중국 여성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북 여성이 처한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6월의 시작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은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 23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재난 문자 발송이 비교되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지만 일본의 문자 발송이 한국보다 4분이나 빨랐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장소 등 내용도 한국보다 상세했습니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